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는 때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들이 직접 겪었다고 전해지는 두 가지 기이하고도 서늘한 체험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곽도원,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 곡성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곡성을 기억하십니까? 나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 강렬한 분위기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결말로 수많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음산함과 긴장감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때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세트장이 세워졌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명팀은 거대한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팀은 마이크를 점검하며 감독은 배우와 함께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성공적인 촬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촬영해야 할 장면은 극중 인물이 악령에 빙의 되어 몸을 비정상적으로 뒤트는 고도의 집중력과 연기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는 감정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홍진 감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세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머리 위, 높다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장비 중 하나가 마치 그네를 타듯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산바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멈출 거라 생각했던 흔들림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계속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위에 올라갔나? 웅성거림이 커지자 결국 조명팀 스태프 한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을 밟고 올라간 그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바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도 장비를 흔들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입니다. 스태프들은 찝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촬영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묘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 스틸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합니다. 그날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한 장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조명 장비 위, 그 아찔하게 높고 위험한 곳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형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그 어떤 스태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된 공간이었기에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각과 문제의 사진이 찍힌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공포가 세트장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날 영화 곡성의 촬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악령과 주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의 내용이 마치 현실이 되어 나타난 듯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화계에 전해지는 기묘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언 장동민이 그의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오싹한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군대. 그곳은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많은 청춘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군대 괴담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과 폐쇄성이 더해져 유독 생생하고 무섭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군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당시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었던 장동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었죠. 그는 선임병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 그는 선임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작은 실수로 호되게 질책받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군복을 입은 3명의 인형이 그들이 있는 초소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2번 초소에서 43번 초소 방면으로 인원 3명 이동 중 그는 훈련받은 대로 절차에 맞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상황의 압박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그 3명의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 너 휴가 나가면 뭐 할 거냐?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장동민은 초소 앞으로 다가가 규정대로 외쳤습니다.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초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선임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봐.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등병은 선임이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소의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온 그는 선임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가자.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른 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선임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선임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신경 쓰지 마.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낸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의 존재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는 때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들이 직접 겪었다고 전해지는 두 가지 기이하고도 서늘한 체험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곽도원,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 곡성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곡성을 기억하십니까? 나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 강렬한 분위기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결말로 수많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음산함과 긴장감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때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세트장이 세워졌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명팀은 거대한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팀은 마이크를 점검하며 감독은 배우와 함께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성공적인 촬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촬영해야 할 장면은 극중 인물이 악령에 빙의되어 몸을 비정상적으로 뒤트는 고도의 집중력과 연기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는 감정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홍진 감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세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머리 위, 높다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장비 중 하나가 마치 그네를 타듯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산바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멈출 거라 생각했던 흔들림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계속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위에 올라갔나? 웅성거림이 커지자 결국 조명팀 스태프 한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을 밟고 올라간 그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바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도 장비를 흔들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입니다. 스태프들은 찝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촬영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묘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 스틸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합니다. 그날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한 장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조명 장비 위, 그 아찔하게 높고 위험한 곳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형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그 어떤 스태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된 공간이었기에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각과 문제의 사진이 찍힌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공포가 세트장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날 영화 곡성의 촬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악령과 주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의 내용이 마치 현실이 되어 나타난 듯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화계에 전해지는 기묘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언 장동민이 그의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오싹한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군대. 그곳은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많은 청춘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군대 괴담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과 폐쇄성이 더해져 유독 생생하고 무섭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군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당시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었던 장동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었죠. 그는 선임병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 그는 선임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작은 실수로 호되게 질책받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군복을 입은 3명의 인형이 그들이 있는 초소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2번 초소에서 43번 초소 방면으로 인원 3명 이동 중 그는 훈련받은 대로 절차에 맞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상황의 압박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그 3명의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 너 휴가 나가면 뭐 할 거냐?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장동민은 초소 앞으로 다가가 규정대로 외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초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선임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봐.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등병은 선임이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소의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온 그는 선임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가자.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른 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선임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선임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신경 쓰지 마.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낸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의 존재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는 때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들이 직접 겪었다고 전해지는 두 가지 기이하고도 서늘한 체험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곽도원,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 곡성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곡성을 기억하십니까? 나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 강렬한 분위기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결말로 수많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음산함과 긴장감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때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세트장이 세워졌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명팀은 거대한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팀은 마이크를 점검하며 감독은 배우와 함께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성공적인 촬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촬영해야 할 장면은 극중 인물이 악령에 빙의되어 몸을 비정상적으로 뒤트는 고도의 집중력과 연기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는 감정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홍진 감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세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머리 위, 높다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장비 중 하나가 마치 그네를 타듯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산바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멈출 거라 생각했던 흔들림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계속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위에 올라갔나? 웅성거림이 커지자 결국 조명팀 스태프 한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을 밟고 올라간 그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바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도 장비를 흔들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입니다. 스태프들은 찝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촬영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묘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 스틸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합니다. 그날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한 장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조명 장비 위, 그 아찔하게 높고 위험한 곳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형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그 어떤 스태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된 공간이었기에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각과 문제의 사진이 찍힌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공포가 세트장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날 영화 곡성의 촬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악령과 주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의 내용이 마치 현실이 되어 나타난 듯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화계에 전해지는 기묘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언 장동민이 그의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오싹한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군대. 그곳은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많은 청춘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군대 괴담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과 폐쇄성이 더해져 유독 생생하고 무섭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군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당시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었던 장동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었죠. 그는 선임병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 그는 선임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작은 실수로 호되게 질책받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군복을 입은 3명의 인형이 그들이 있는 초소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2번 초소에서 43번 초소 방면으로 인원 3명 이동 중 그는 훈련받은 대로 절차에 맞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상황의 압박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그 3명의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 너 휴가 나가면 뭐 할 거냐?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장동민은 초소 앞으로 다가가 규정대로 외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초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선임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봐.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등병은 선임이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소의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온 그는 선임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가자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른 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선임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선임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신경 쓰지 마.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낸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의 존재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는 때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들이 직접 겪었다고 전해지는 두 가지 기이하고도 서늘한 체험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곽도원,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 곡성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곡성을 기억하십니까? 나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 강렬한 분위기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결말로 수많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음산함과 긴장감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때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세트장이 세워졌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명팀은 거대한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팀은 마이크를 점검하며 감독은 배우와 함께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성공적인 촬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촬영해야 할 장면은 극중 인물이 악령에 빙의되어 몸을 비정상적으로 뒤트는 고도의 집중력과 연기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는 감정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홍진 감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세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머리 위, 높다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장비 중 하나가 마치 그네를 타듯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산바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멈출 거라 생각했던 흔들림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계속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위에 올라갔나? 웅성거림이 커지자 결국 조명팀 스태프 한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을 밟고 올라간 그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바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도 장비를 흔들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입니다. 스태프들은 찝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촬영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묘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 스틸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합니다. 그날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한 장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조명 장비 위. 그 아찔하게 높고 위험한 곳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형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그 어떤 스태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된 공간이었기에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각과 문제의 사진이 찍힌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공포가 세트장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날 영화 곡성의 촬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악령과 주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의 내용이 마치 현실이 되어 나타난 듯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화계에 전해지는 기묘한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언 장동민이 그의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오싹한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군대. 그곳은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많은 청춘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군대 괴담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과 폐쇄성이 더해져 유독 생생하고 무섭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군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당시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었던 장동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었죠. 그는 선임병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 그는 선임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작은 실수로 호되게 질책받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군복을 입은 3명의 인형이 그들이 있는 초소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2번 초소에서 43번 초소 방면으로 인원 3명 이동 중 그는 훈련받은 대로 절차에 맞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상황의 압박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그 3명의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 너 휴가 나가면 뭐 할 거냐?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장동민은 초소 앞으로 다가가 규정대로 외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초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선임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봐.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등병은 선임이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소의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온 그는 선임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가자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른 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선임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선임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신경 쓰지 마.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낸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의 존재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는 때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들이 직접 겪었다고 전해지는 두 가지 기이하고도 서늘한 체험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곽도원,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 곡성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곡성을 기억하십니까? 나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 강렬한 분위기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결말로 수많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음산함과 긴장감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때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세트장이 세워졌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명팀은 거대한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팀은 마이크를 점검하며 감독은 배우와 함께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성공적인 촬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촬영해야 할 장면은 극중 인물이 악령에 빙의되어 몸을 비정상적으로 뒤트는 고도의 집중력과 연기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는 감정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홍진 감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세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머리 위, 높다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장비 중 하나가 마치 그네를 타듯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산바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멈출 거라 생각했던 흔들림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계속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위에 올라갔나? 웅성거림이 커지자 결국 조명팀 스태프 한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을 밟고 올라간 그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바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도 장비를 흔들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입니다. 스태프들은 찝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촬영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묘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 스틸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합니다. 그날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한 장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조명 장비 위, 그 아찔하게 높고 위험한 곳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형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그 어떤 스태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된 공간이었기에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각과 문제의 사진이 찍힌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공포가 세트장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날 영화 곡성의 촬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악령과 주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의 내용이 마치 현실이 되어 나타난 듯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화계에 전해지는 기묘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언 장동민이 그의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오싹한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군대. 그곳은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많은 청춘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군대 괴담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과 폐쇄성이 더해져 유독 생생하고 무섭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군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당시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었던 장동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었죠. 그는 선임병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 그는 선임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작은 실수로 호되게 질책받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군복을 입은 3명의 인형이 그들이 있는 초소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2번 초소에서 43번 초소 방면으로 인원 3명 이동 중 그는 훈련받은 대로 절차에 맞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상황의 압박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그 3명의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 너 휴가 나가면 뭐 할 거냐?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장동민은 초소 앞으로 다가가 규정대로 외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초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선임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봐.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등병은 선임이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소의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온 그는 선임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가자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른 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선임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선임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신경 쓰지 마.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낸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의 존재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는 때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들이 직접 겪었다고 전해지는 두 가지 기이하고도 서늘한 체험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곽도원,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 곡성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곡성을 기억하십니까? 나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 강렬한 분위기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결말로 수많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음산함과 긴장감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때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세트장이 세워졌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명팀은 거대한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팀은 마이크를 점검하며 감독은 배우와 함께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성공적인 촬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촬영해야 할 장면은 극중 인물이 악령에 빙의되어 몸을 비정상적으로 뒤트는 고도의 집중력과 연기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는 감정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홍진 감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세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머리 위, 높다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장비 중 하나가 마치 그네를 타듯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산바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멈출 거라 생각했던 흔들림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계속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위에 올라갔나? 웅성거림이 커지자 결국 조명팀 스태프 한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을 밟고 올라간 그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바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도 장비를 흔들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입니다. 스태프들은 찝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촬영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묘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 스틸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합니다. 그날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한 장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조명 장비 위, 그 아찔하게 높고 위험한 곳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형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그 어떤 스태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된 공간이었기에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각과 문제의 사진이 찍힌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공포가 세트장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날 영화 곡성의 촬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악령과 주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의 내용이 마치 현실이 되어 나타난 듯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화계에 전해지는 기묘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언 장동민이 그의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오싹한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군대. 그곳은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많은 청춘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군대 괴담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과 폐쇄성이 더해져 유독 생생하고 무섭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군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당시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었던 장동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었죠. 그는 선임병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 그는 선임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작은 실수로 호되게 질책받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군복을 입은 3명의 인형이 그들이 있는 초소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2번 초소에서 43번 초소 방면으로 인원 3명 이동 중 그는 훈련받은 대로 절차에 맞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상황의 압박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그 3명의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 너 휴가 나가면 뭐 할 거냐?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장동민은 초소 앞으로 다가가 규정대로 외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초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선임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봐.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등병은 선임이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소의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